카리사는 증시 각도기. 안녕하세요. 증시나 집판 지원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각도기 박선주입니다. 똑같네, 시장이. 외국인들 안 들어오면은 그냥 여지 없어요. 신문 질질 세고. 그래도 오늘은 뭐 어제보다는 오른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. 네. 네, 뭐 개인이 삼성전자는 계속 파네요. 외국인이 파는 건 아니고. 네, 외국인이 사는 건 아니고. 네, 외국인이 사지는 않은 거죠. 오늘 전체 시장에서. 실적 네. 발표 이후로 계속 주춤합니다. 네. 오늘은 이제 HMM이 5% 오르면서 뭐 해운주들이 조금 올랐고요. 네. 뭐 철강주들에서 뭐 풍산이 한 7% 올랐어요. 요즘에 구리 가격이 상당히 좀 그렇죠. 좋죠. 네. 뭐 근데 그렇게 뭐 퍼센트로 엄청 급등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의미 있게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. 다른 그 방산주에 비해 하나도 못 올랐지. 사실 포탄 제일 많이 팔았으면 수혜주 중에 하나일 텐데. 네. 네. 그래서 뭐 오늘 뭐 LS나 뭐 일진전기나 다른 전선 업체들도 다 이제 구리 가격하고 좀 연동해서 판가를 좀 맞추잖아요. 그래서 네. 좀 구리 가격 상승의 수혜주로 거론이 되는데 요즘 전선주들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네. 뭐 미국 인프라 쪽 수혜뿐만 아니라 뭐 구리 가격으로도 좀 수혜가 좀 전망이 되고요. 네. 그리고 의약품 섹터가 셀트리온이 어제는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한 4% 빠지면서 의약품이 좀 약했습니다. 네. 보험주도 오늘은 좀 하락을 했고요. 섬의복도 좋지 않네요. 네.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이제 밸류 체인들이 오늘은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. 네. 오랜만인 것 같아요. 파운드리 밸류 체인 상승한 건. 네. 로이터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미국에 보조금을 받을 건데 60억 달러에서 66억 달러 정도 하나로 8조에서 한 9조 원 가까이 그 정도 받을 거다라고 보도를 했고요. 다음 주쯤 공식 발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테일러에 지금 파운드리 공장 짓고 있잖아요. 거기에 그렇죠. 대한 보조금이고요. 4월 5일 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.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를 170억 달러에서 440억 달러로 상향을 시킨다. 네. 그러면 약 23조 원 정도에서 60조 원으로 2배 이상, 거의 3배 가까이 이렇게 많이 늘리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네, 근데 요 늘리는 것도 삼성의 공식 발표도 다음 주에 이 미국의 보조금 발표와 동일하게 한다고 하니까 동일한 날에 뭐 이렇게 많이 투자한 만큼 그만큼 보조금도 좀 상향해서 더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,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투자를 미국에 많이 할 거래요. 삼성전자가 향후 20년 동안 네. 2천억 달러, 약 270조 원 정도를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 짓는데 쓰겠다. 공장은 한 11개 정도 짓는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. 네네. 이게 뭔가 그 미국과의 뭐 엄청난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팹리스 기준으로의 최고의 그 시장이긴 한데 사용자 기준으로는 또 중국이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? 네, 그 부분이 참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. 결국 최종 소비자는 네.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죠. 네네. 예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파운드리 밸류 체인 중에서 EUV 쪽 밸류 체인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들 오늘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. 네. 뭐 FST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특수관계인이 장내 매수한다는 공시가 나왔어요. 요즘에 매도. 네, 매수 공시가 나왔는데 뭐 한미반도체도 대표적인 네. 이런 내부자의 매수 중 하나잖아요. 네, FST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, 네, 뭐 SNS택하고 오늘 같이 좀 상승을 했고요. SNS택은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이 25년도 전으로 2나노 양산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 선당 공정용 블랭크 마스크 그리고 펠리클 요 수요도 덩달아 올라가면서 수혜를 볼 것이다. 네, 24년도부터는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현대차증권의 리포트가 있었고요. 네.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는 이제 TSMC가 4분기에 올해 4분기에는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가동률이 한 89% 전망이 된다라고 트렌드포스에서 보도가 나왔었거든요. 네, 그러면 전체 12인치 웨이퍼가 가동률 89%면 네. 7나노 이하 좀 미세 공정은 90%가 이상이 되는데 95% 이상이죠. 네, 이때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낙수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. TSMC는 이제 풀캡 팔아서 더 이상 못 맡기니 차선으로 삼성 파운드리를 택할 것이다. 이런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네.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분석할 때 이제 몇 가지 좀 유의미한 회계 규정을 좀 짚어주셨는데 계약 자산과 계약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계약 자산이라는 거는 상품을 제공을 먼저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나중에 받을 돈, 그러니까 받을 돈이 쌓여 있는 거죠, 자산으로. 그게 이제 뭐 일종의 매출 채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계약 부채는 상품 제공을 아직 안 했는데 돈을 먼저 받은 겁니다. 일종의 선수금 같은 개념이죠. 네. 그래서 이 계약 자산과 계약 부채는 어쨌든 납품하고 받을 돈 혹은 받은 돈이니까 요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좀 어느 정도 앞으로 좀 매출을 할 것인가
가를 예측할 수 있는데 합산해서 한 344억 달러 정도, 344억 정도라고 합니다. 네.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280% 정도 늘어난 수치라서 조금 이제 디자인 하우스들도 숫자로 조금 찍힐 때가 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디자인 하우스의 숫자가 많이 찍히는 게 그 사실은 파운드리의 공정 가동률 수준을 좀 가늠해볼 수 하나의 가늠자가 되니까 잘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직은 이제 디자인 하우스들이 숫자로 유의미한 뭐 숫자가 찍히지는 않고 있습니다. 네. 네, 마진도 굉장히 낮고, 근데 이제 선단공정 쪽으로 가면은 디자인 하우스들이 직접 고객사를 물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. 네, 이 경우에는 물어온 고객사가 실제 이제 파운드리 양산까지 이어졌을 때는 디자인 하우스들의 숫자가 좀 의미 있게 좀 시킬 수 있을 걸로 좀 기대는 됩니다. 네. 그리고 23년도 기준으로 IP 매입액이 AD 테크놀로지는 139억 정도, 가온칩스는 73억, 에이징랜드 76억인데 에이징랜드는 이제 TSMC 벤더고요. 근데 이제 IP 매입액, 이 반도체 IP 같은 경우에는 양산 설계에 필요한 일종의 원재료 개념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IP 매입을 많이 하면 나중에 또 양산으로 또 수주 가시성이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네. 이 부분을 봐도 좀 의미 있게 좀 올라오고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FST가 16% 상승, SNS텍이 10% 상승, 뭐 AD 테크놀로지, 가온칩스 뭐 다 3%씩 상승을 했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계속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한 1% 정도 빠졌습니다. 근데 네. 오늘은 이제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한 4,460억 정도 블록딜로 매각을 한다는 소식이 좀 알려지면서 할인율만큼 빠졌습니다. 최대한 1% 정도 할인율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주가 딱 그 정도 빠졌습니다. 그래서 아마 뭐 이 블록딜 영향이 좀 아닌가 생각은 좀 듭니다. 네. 네.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. 네. 3월 말에도 한번 상한가를 갔었거든요. 그러다가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지난번에 3월 말에 상한가를 갔을 때는 북미 GPU 고객사한테 뭐 초극 저조도 동박, 표면이 조금 덜 거칠거칠한 요런 이제 AI용 동박을 납품을 한다. 그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업체한테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. 네. 이번에 통과한 업체는 아마 인텔로 추정이 되고요. 지난번에 통과한 업체는 엔비디아로 추정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는 이제 AMD 하나 남았는데 AMD도 콜 테스트 진행 중이다. 그래서 통과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. 아주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네. 아마 두산을 통해서 납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네. 네. 그리고 이제 목표가 상향이 방산주들에게 많았습니다.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여러 방산주들 목표가를 좀 상향을 시켰는데 일단 현대로템이 1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목표가는 46,000원으로 상향을 시켰고요. 1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470억인데 590억 정도를 전망을 했습니다. 전년 대비 85%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수치고 1분기 폴란드양 K2 전차가 18대 정도 인도가 되었다고 합니다. 총 56대 납품을 해야 되는데 잔여 물량도 이제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할 예정이고 이걸 반영을 해서 24년도 영업이익은 3,250억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. 네. 현재 컨센이 2,900억이니까 한 10% 정도 더 높은 수치를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오늘 현대로템이 거의 9%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. 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목표가는 상향을 했습니다.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분기에 어닝 쇼크를 전망을 했습니다. 영업이익 컨센이 1,800억인데 거의 뭐 엄청 조금 나오게 추정을 했네요. 755억, 전년 대비 한 66% 감소할 거다라고 했는데 올해 실적 드라이버인 폴란드향 K9 60대, 천무 30대 요거 인도는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인식이 될 거다.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좀 떨어질 것 같고 인도 공백이 예상이 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. 네네. 뭐 연간으로도 컨센은 9,500억인데 한 8,700억대 정도 할 걸로 좀 보고 있네요. 근데 왜 목표가를 상향을 했느냐? 최근에 이제 분할을 했잖아요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. 네. 그래서 이 인적 분할을 했는데 신설법인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입니다. 여기서는 이제 자회사로 한화 정밀기계를 갖고 있는데 한화 정밀기계가 사실 시장에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네. 나중에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. 말만 들어도 핫하죠. 요즘 네. H밴 관련해서 네, 조금 지연이 되긴 했죠. 하이브리드 본딩 네. 도입이.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좀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적 분할을 하면 각 가게 분할 회사들, 각각 존속회사와 사업회사가 따로따로 이제 가치평가를 제대로 받겠죠. 그래서 분할 이전의 시가총액보다 분할 이후에
양사의 시가총액 합산이 조금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많이 있습니다. 네. 보통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인적 분할을 하니까요. 물론 이제 뭐 삼남과 뭐 장남 간에 이렇게 나눠주는 계열 분리 의도도 좀 있었겠지만요. 네. 오늘 제가 하나 관계자하고 식사를 했거든요. 네. 점심에. 근데 한화 관계자군요. 예. 나 너무 그렇게 회사 주식을 말이야 막 이렇게 자식들한테 나눠주려고 그렇게 저평가시키고 그럼 되겠냐고 했더니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데 아니래요. 그럼요. 믿을 수는 없고 아니래. 왜냐면 아직까지 삼남들한테 넘겨줄 생각이 없대. 그리고 그 대표나 이런 그 경영자층은 주가가 오르길 바란대. 왜 안 오르는지 자기네들도 잘 모른대요.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어요. 투자자들은 다 이거 그 자식들한테 넘겨주려고 일부러 저평가시킨다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 안 한다. 우리가 답이다라고 얘기해줬죠. 그렇군요. 네.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. 여기에 대한 조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. 네. 네. 빨리 밸류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네. LIG 넥스원도 이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. 1분기 컨센은 이제 영업이익이 630억인데 51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전년 대비 24% 줄어든 수치인데 뭐 현대로템 빼고는 다 전년 대비 좀 줄어드네요. 작년 4분기에 이제 인도네시아향 무전기 수출이 찍힐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조금 이연이 돼가지고 1분기에 반영할 예정이지만 마진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. 네. 로우 싱글 정도, 한 자릿수 좀 낮은 숫자, 뭐 한 2, 3% 정도 이야기하는 거죠. 그래서 마진이 좀 작아서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.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도 올해 2,090억 정도로 컨센은 2,400억인데 예. 좀 하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. 네네. 그러면 뭐 현대로템만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하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풍산 돈 가격 상승 수혜를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요. 최근에 돈 가격이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그렇게 뭐 사재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중국에서 일단 금은 엄청 사재기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뉴스들이 돌고 있습니다. 네, 뭐 구리 공급 업체들은 약간 좀 합의를 해가지고 좀 감산하기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아서 맞아요. 공급발 요인이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 감산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네, 반면에 뭐 수요 요인이 그렇다고 뒤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. 뭐 전기차 관련된 이제 수요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센터도 엄청나게 많은 구리가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구리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서 공급은 제한적이면서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앞으로 구리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좀 타당한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관련 수혜주로 이제 풍산이 대표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고 그와 비슷하게 전선업체들도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네, 오늘은 소식은 이 정도입니다. 내일은 이제 드디어 이제 총선이라서 휴장이죠. 오늘 마지막에 이제 밸류업 주식들은 좀 빠졌어요. 어제 많이 올랐다가. 그래서 과연 선거가 끝나더라도 모르겠습니다. 그쪽 정치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는 계속해서 밸류업을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. 밸류업 돼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래야 우리의 그 한국 그 퇴직연금이나 이런 일반인들의 그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밸류업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뭔데 세부안이 이제 총선 끝나고 뭐 밸류업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5, 6월 정도에 이제 세부안이 발표가 아마 될 거거든요. 그래서 그 기점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세부안 발표, 뭐 밸류업 관련된 뭐 뉴스 플로우를 떠나서 뭐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도 그대로 하거든요. 네네. 그런 거와 관련 없이 계속 이제 목표를 발표를 했고 그 목표를 달성을 좀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하는 종목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네. 결국에는 뭐 제 가치를 찾아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. 네. 이제 그 대주주들끼리 이제 시가총액으로 겨루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. 다른 거보다. 너희 시총이 얼만데? 뭐 이러면서. 그래서 시총 높으신 분들이 좀 어깨에 힘주고. 그래서 시총 올려야 되겠다. 어떻게 하면 좋겠어? 이런 고민을 좀 항상 하는. 근데 대주주 입장에선 시총 높으면 뭐해? 물려줄 때 상속세로 다 토해내고 지분 잃어버리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굳이 상속을 해야 돼, 자식들한테. 그건 왜 어디서 그런 법이 생겼어, 그죠?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. 그 명예만 얻으시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? 네. 천년만년 사실 것도 아닌데. 네. 그렇다고 뭐 네. 상속을 포기하라고 할 수도 없고. 굳이
시상속이야. 이거 좋은 회사에서 좋은 사회 자산으로 기여를 하게 되고 혹시나 뭐 그러면은 나중에 되겠어 상속해야 되면 차등 의결권 해달라고 그때 가서 열심히 얘기하면 또 되지 않겠어요? 일단 올려놓고 얘기하자고. 예. 지금은 대주주가 굉장히 불리해요. 전반적으로 대주주가 잘한 게 없기 때문에. 네. 네, 그래서 이번에 사실 총선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내일 이제 휴일이다 보니까 저도 아직 아침에 투표를 하고 네. 이제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거든요. 네. 다들 투표 잘 네. 행사하시고. 네, 이번 선거가 향후에 이 주식 관련한 다 다른 나라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죠. 네. 네.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. 내일 쉬고 목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.